공급에는 장사가 없어요. 메이플자이가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세가가 싼 이유는 공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경기도 지방에 집이 없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거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급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완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강화를 그러니까 유예됐던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네. 어제 보쌈을 먹고 자서 얼굴이 땡땡 부어서 지금 제가 메이플자이에 와서 몸무게가 거의 5kg 이상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2025년도 하반기로 들어섰죠. 예상하지 못했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예상을 했나요? 그쵸? 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잠깐 움찔하는 그런 타이밍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 9월 달이죠. 스트레스 DSR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를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인가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폭감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한 후에 대출을 받는 시기가 조금 텀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한 2개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후에 영향을 주는데 약 11월 달에 가장 거래량이 폭감을 했죠. 그래서 2024년도 말에는요, 서울의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되는 그런 달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폭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7월 달부터는 거래가 폭감을 할 거기 때문에요. 최저치를 기록하는 시점은 한 9월 달쯤, 그리고 대출의 총량이 줄어드는 시점은 약 연말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은 연말이 될수록 이게 대출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달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대출을 막지 않으면 연말에 또 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함해서 이제 금리까지 인상되는 바람에 어쨌든 거래량이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거래량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도 7월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폭감을 한 건 사실인데 아마도 3,000건에서 4,000건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완전 거래 멸종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거래량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마용성 그리고 압려목성 지역의 규제 지역들을 제외한 그런 외지역에 대한 거래에 대한 상승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약 1,800건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이미. 근데 8월 말까지 거래량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넘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3천 건 이상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거래를 완전히 확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마포, 광진, 강동, 양천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 대한 거래가 반대급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말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신고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속도감이 붙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약 4천 건 정도 거래가 서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서울의 중위권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서울 중심 지역보다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로 인해서 서울의 중위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억 원에 대한 627 대책의 규제는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의 부양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양책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과 경기도의 아파트의 값을 부양시킬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2025년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약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26년도에는 정부의 발표로는 2만 4천 가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청년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여러 가지 등등 실질적으로 민간에 공급하는 공급 물량의 공공임대와, 그리고 작은 원룸 타입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나 R114 등과 같은 그런 곳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2026년도가 약 단 8천여 건 정도가 입주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실 같은 경우에는 약 4천여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있는 지금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소위 말해서 폭망했다. 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있을 때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폭망했다, 막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 안 내주니까 이제 다 망했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반전세 물건은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고, 전세 물건은 거의 대부분 반전세로 돌아갔고, 전세 물건도 수요가 적잖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전세에 대한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집값의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그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의 약 55% 정도가 2026년도에 집값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35%가 상반기도 상승, 하반기도 상승이라고 답했고, 그리고 그 중에 35%는 상반기는 보합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본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서초, 강남, 송파나 그리고 주요 중심 지역을 제외한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본격적 상승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차피 서울의 중심 지역은 이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지금 집값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그 이유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이 그 다음을 이뤘고요. 그 다음이 유동성 완화 측면. 지금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파탄 지경이라 추경을 해야 하고 세금을 빠르게 걷어야 한다라는 정부의 그런 의견 때문에 그건 경제를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릴 것이라고 정부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유로 해서 집값의 상승을 예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합니다. 공급에는 장사가 없어요. 메이플자이가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세가가 싼 이유는 공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경기도 지방에 집이 없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거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급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요. 또 세제 개편안도 7월 말에 보통은 나오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세 관련된 세제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나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주식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특히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것들의 등등에 대한 그런 주식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종부세나 양도세는 이미 중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시행령으로 유예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완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강화를 그러니까 유예됐던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양도세는 중과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득세에 대한 중과 또한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7 대책에 대해서 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공급책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집값의 상승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